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 건설 현장의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직접 지으면서 임기 내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정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건폭까지 등장시키면서 전면전을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다양한 그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 부조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게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고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 이것이 바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올해 또는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 이 주무장관도 이 건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 피부로 느끼기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를 일반 국민이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금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일부 노조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에게만 일감이 간다든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 고액 임금을 가져가는 일부 팀장, 반장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관행이 그 십수년째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른바 건폭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 또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차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기본 수당 외에 다른 돈을 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원래비라든지 노조 전임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타워 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비를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게 과연 어떤 성질의 그 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워 크레인 원래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2심 항소심에서 민사소송이지만 임금의 성격을 인정한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봐야 알겠지만 원래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행에 의해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 기사가 받는 임금의 성격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판결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는 원래비라는 것을 과연 임금으로 인정해서 합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고 이것을 철폐해야 되는 적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에서 과연 임금성을 인정해 줄 것인지가 또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래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구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 좀 불법적인 금품들이 주고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노조가 되었던 이것은 다만 비단 노조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직에서든 불법적인 금품들이 요구되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해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임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 원래비가 임금이냐는 여부를 두고서 국토교통부는 그러면 노사 간 계약서로 그럼 규정을 해라라고 또 입장을 내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오시죠. 일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가짜 근로자들이 진짜 땀 흘려서 일하는 정직한 노동자들의 몫을 뺏어가는 거고요. 이걸 방치하면 이게 다 원가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가짜 노동자들은 퇴출해야죠. 이날 원희룡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작업반에 팀 반장은 출근 도장을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입니까? 저는 이제 먼저 노조라는 게 개념부터 잘 정립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의사협회가 모이고 의사들이 총파업하면 이게 의사 노조입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의사는 한 분 한 분이 사업자예요. 화물 차주들이 모이면 이게 화물 노조입니까? 저는 노조 아니라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타워 크레인이든 건설업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영업자가 많아요. 이건 저는 법이 보호하는 노조는 아니다. 이걸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걸 이게 이런 관행을 바로 이게 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적폐.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파업에도 이게 무노동 무임금이고 일을 하지 않고 이게 돈을 뜯어간다? 이게 불로소득 이런 게 적폐 아닙니까? 왜 반장이나 뭐 팀장들이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돈만 이게 받아가는 이거야말로 이게 청산할 적폐가 아닌가?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그럼 이게 결국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가 국민입니다. 왜? 모든 이게 원가는 다 이게 분양가나 아파트 가격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게 시공사가 손해보고 분양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부당하게 착취당한 돈이 얼만데 이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돼서 국민의 피해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이번에 그 원희룡 장관이든 또는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든 여러 데 그 저는 범정부적으로 이런 되게 노동개혁, 적폐 청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그 강경 대응을 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이 본인의 어떤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지금 건폭이라는 단어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노조의 폭력이 모든 부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조 자체를 굉장히 이미지를 뭐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제 뭔가 약탈적인 그런 어떤 집단으로 이미지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들의 국민들이고요. 여기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부분만 개선을 시켜서 뭔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 세력 자체를 어디나 이익 집단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 의료 얘기했지만 의료계도 분명히 이익 집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인원을 늘리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대해서 그것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전체 하나의 세력을 이익 집단을 나쁜 어떤 이익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도 건설 현장 노조 간부를 구속 기소했고 또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금 수사기관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사에 좀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그 신년사에서 밝힌 3대 개혁 과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노동개혁이었고 두 번째가 교육개혁, 세 번째가 이제 연금개혁이었는데 이른바 건폭은 노동개혁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 노동 현장에서는 이 기득권 노조가 강력하게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른바 건설 노조의 폭력 행위. 이제 이런 건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다수의 노동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전교조의 어떤 개혁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을 때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역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아마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그리고 거기에 맞서 있는 어떤 노조, 그다음에 전교조 이런 갈등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당일 겁니다.